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와 전역의 30년. 자, 이것도 참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김정숙 여사, 정말 누가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김정숙 여사 문제, 그 옷 문제가 나오면서 이른바 전역 씨가 김정숙을 조지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조지거든.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역이가 김정숙이의 옷 문제를 공격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야. 과연 김정숙이가 아무리 뭐 옷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전역은 김정숙을 조질 자격이 없다고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40년 지켜본 윤창중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아, 전역 잘한다. 전역 이거 노리는 거죠. 지금 김정숙 조져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 내려고. 뭐 좋아.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전역이가 누굽니까? 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100만 부를 100만 부.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그 책이 장안의 베스트셀러 몇 달 동안 1위를 하고 있는데도 30만 부 채 못 팔렸을 거예요. 30만 부가.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100만 부를 팔았으면 이게 인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대법원까지도 판결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유재순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제1 르포 작가가 있어요. 유재순 씨라고. 그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그 유재순이라는 르포 작가가 일본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이미 다 써놓은 거야. 이 다 써놓은 것을 유재순이 집에, 전역이가 결혼을 그때만 해도 안 했었거든요. 일본 특파원 갔을 때. 일본 특파원으로 왔던 전역이가 유재순이라는 그 르포 작가 집에 놀러 가가지고 유재순이가 없는 사이에
그 유재순이가 쓴 책 원고를 갖다가 문방구로 가서 복사해가지고 그걸 자기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유재순의 증거고 유재순의 증언이고 주장이었고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이 된 거예요. 1번은 없다는 제1르포 작가 유재순의 글을 복사한 거다. 도용한 거다. 정확한 표현이 도용한 거다. 이게 한겨레 신문 2007년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전효옥 1번은 없다. 르포 작가 취재 내용 도용 판결이야. 이것을 전효옥이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거 도용 맞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전효옥이가 김정숙을 또 조지고 있어요. 이건 현찰 박치기. 이건 완전히 뇌물이다. 꼬리뼈 뗀 돈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효옥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전효옥이 조지니까 야 전효옥이가 뭐 박근혜 조졌지만 박근혜 난도질한 건 다 잊어버리고 전효옥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 참 내가 그거 보면 한심한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대한민국 보수우파에 대한 실망이 이럴만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제 심정이. 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고 뭐가 옳고 그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효옥이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옷 문제가 나왔을 때도 가장 악랄하게 가장 감성적인 언어로 그건 탁월한 사람이거든.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사람. 이른바 호화 사치의 극치라고 난도질한 게 누구냐. 그게 전효옥이야. 그런데 1번은 없다가 굉장히 히트할 때가 그때 제가 1998년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의 방문연구원 이 비지팅 스칼라로 제가 1년 동안 1998년에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일본에 가기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좀 전문가를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르포 작가 유재순 씨를 누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일본에 가자마자 그 유재순 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차 한잔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갈 때 이른바 전효옥의 일본은 없다란 책이 얼마나 잘 썼느냐면 야 어떻게 이게 일본 사람들을 구석구석 만나가지고 뭐 방송국의 간부부터 어디 뭐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야 전효옥이가 언제 일본말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렇게 이런 책을 썼을까.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그 유재순이라는 작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제가 쓴 책을 전효옥이가 가져가지고 전부 다 뺏겨가지고 낸 책입니다. 좀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보고. 그 유재순 씨라고 충남 공주 사람인데 과거에 여성동화에 난지도라는 그 르포를 써가지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낙하소네하고도 뭐 인터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재순 씨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건 완전히 자기 갖다가 뺏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무슨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일본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터지니까 전혁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협박하는데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전혁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전혁이가 대한민국에서 원래 좌파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윤창중밖에 없어요. 윤창중밖에. 전혁이가 원래 KBS 기자하고 나왔을 때 좌파예요. 이게 2002년 8월 주간조선에서 전혁이하고 조영남이가, 그때 전혁이는 KBS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대담하는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해창하고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붙었을 때예요. 전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번 대선에서는 가난과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사실 저는 햇볕 정책 지지자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희석된 건 다 햇볕 정책 덕분이었다. 이게 2002년 8월 이해창과 노무현이가 출마했을 때에 전혁이가 조영남하고 대담한 기사예요. 에? 그걸 윤창중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옆에 있던 기자가 뭐라고 사회를 봤던 주간조선 대담에서 사회를 봤던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지만 서해교전에서 우리 군 5명이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보니까 전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분단국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샤. 이런 사람이, 이런 전혁이가 이제 노무현 정권 출범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침을 발랐던 거지. 뭐 하나 해보려고. 근데 노무현 정권이 안 불러주니까 2004년 3월에 SBS 시사토론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노무현을 작살내버려요. 노무현은 미숙하다.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하하. 이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씨가 보고서 비례대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최병렬 씨가 이제 노무현 탄핵을 해가지고 물러나고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를, 이른바 천막당사 대표를 했잖아요. 그 천막당사 대표를 할 때에 공동대변인의 임태희하고 전용. 네? 그래서 전용기가 대한민국 정계에 데뷔한 거예요. 유승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키워준 사람마다 전부 다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전혁이가 임태희, 공동대변인 임태희를 제치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네?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아줘요. 엄청나게. 박근혜의 복심, 사심 없는 정치인 박근혜, 당에 대한 헌신과 애정, 나라 사랑을 존경한다. 이래가지고 대구 그 지하철 참사 그 추도식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가 물에 젖는다, 비에 젖는다고 해서 그걸 다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씌워줬잖아.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손을 대는 유일한 측근이 누구냐? 전효옥이었어. 이 전효옥이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그야말로 김무성, 유승민, 전효옥,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잖아요. 그 전효옥이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이명박 캠프로 가요. 이명박 캠프로 가면서 그때 뭐라고 하느냐? 박근혜는 영남공주다. 와, 박근혜는 수첩공주다. 참 기가 막히.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정몽준 당에 가는 거야. 정몽준 당. 정몽준 당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정몽준의 어떤 남자의 인격과 품격은 함께 사는 배우자를 보면 안다는 거야. 정몽준의 부인을 봤더니 정몽준의 품격을 알 수 있더라. 이야. 그래 정몽준 당에 가서 정몽준이 망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박세일 당에, 박세일 선생 당. 박세일 당한테 간 거예요. 네? 근데 박세일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이른바 세종시 이전하는 거, 그 백지화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정책위 의장이었죠. 박세일 교수가 사표 내고서 이건 세종시 옮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던데 그때 나와가지고 박세일 박살나게 조진 게 누구냐? 전효옥.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명박 빨아댔던 전효옥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명박은 탐욕스러웠다. 네? 여러분 서울의 방송에 네? 그 백은종이가 하는 서울의 소리 여기에 그 전효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효옥의 정치적 변신의 가장 큰 특징은 잘 나갈 정치 권력에 재빠르게 편승하는 모습이다.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해도 그 사람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설 것 같으면 그녀는 잽싸게 그 사람에게 몸을 던진다. 그리고 그 권력의 단맛을 충분히 누린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 달성 사저에서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애지중지했던 전효옥, 김무성, 유승민은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는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처럼 나를 이렇게 시해에 가까운 그러한 못된 짓을 하고 떠났는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따라서 감옥 5년을 살다 온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